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상수화 그리고 레퍼런스 타입, 즉 참조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라는 것은 값이 변하지 않는 수를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코드로 잠깐 보자면 변수를 선언합니다. int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 n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자, 변수에 대한 선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n이라는 이름을 갖는 저장 공간, 즉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받고 거기에다가 10이라는 정수값을 넣는 이 코드가 바로 지금 보시는 코드인데요. 여기서 이걸 이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 연산자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라는 변수를 int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n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4바이트에 n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 변수가 이 공간이 할당이 될 텐데요. 여기에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인 비트를 두고요. 사인 비트가 0이 될 테고요. 1010라는 값이 이진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렇게 코드 내에서 사용하는 이 10이라는 정수값, 이런 것들을 리터럴 상수라고 합니다. 자바에는 이 상수를 표현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터럴 상수가 있고요. 사용자 정의 상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터럴 상수를 보시면 뭐 정수값 155, -5, 문자형 A, 그리고 문자열 자바 프로그래밍과 같은 이와 같은 표현을 바로 리터럴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리터럴 상수도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코드 내에서 10이라는 정수, 리터럴 상수를 적었어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도 메모리에 잡힐 텐데 이 10을 표현할 수 있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은 자, 바이트도 있고요, 쇼트도 있고요, 인트도 있고요, 롱 타입도 있고요. 정수만 표현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의 타입이 있을 텐데 사실은 캐릭터 타입으로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10이라는 상수, 리터럴 상수는 과연 어떤 타입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된 리터럴 상수도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타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바에서의 리터럴 상수, 정수값에 대한 타입은 기본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코드 내에서 -5라든지 11이라든지와 같은 이런 정수값을 사용하게 되면, 정수의 리터럴 상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정수 상수의 타입은 int 타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물론 실수 타입도 이런 타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정의하는 실수를 담을 수 있는 타입, 즉 실수 타입은 자바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플롯, 그리고 더블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실수형에서는. 그러면 제가 0.5라고 리터럴 상수를 정의했다면, 사용했다면 과연 0.5라는 이 리터럴 상수의 타입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플롯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0.5라고 사용하는 마찬가지로 0.3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1.25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실수형 리터럴 상수는 모두 더블 타입입니다. 자, 왜 더블 타입을 사용을 하냐면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수 데이터는 오차를 가질 수 있죠. 오차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터럴 상수를 정의할 때 그 리터럴 상수의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 타입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더블 타입으로 타입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리터럴 상수 또한 타입이 존재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이제 사용자 정의 상수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사용자 정의 상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한번 초기화한 다음에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사용자 정의 상수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변수를 선언합니다. int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에다가 처음으로 자, 여기까지는 자, 다시 작성을 할게요. 다시 작성을 하면 자, int n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이와 같은 코드를 선언문이라고 해요. 선언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의 코드가 수행이 된다면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받고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받고 여기에다가 아무런 값도 넣지 않았어요. 변수의 선언만 하고 어떤 값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화가 안 된 그런 변수가 돼요. 그럼 이렇게 초기화가 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자바에선 에러를 발생시키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코드처럼 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10, 10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초기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변수에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자, 한번 초기화했어요. 만약에 final이 붙지 않았다면 n이라는 변수의 그 이후의 코드에서 20이라는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변수에다 다양한 정수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final 키워드를 붙이면 이렇게 한 번만 초기화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n이라는 변수에다가 다른 값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변수에 final이라는 키워드를 붙인다라는 것은 한 번 초기화한 후에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키워드예요. 이 final이요. 물론 이 final이라는 키워드는 클래스에 붙었을 때 그리고 메소드에 붙었을 때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변수에 final 키워드가 붙었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용자 정의 상수는 왜 사용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정의 상수로 정의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4라는 이 파이 값을 이 파이라는 변수를 사용자 정의 상수를 정의하고 여기에다가 이 3.14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마치 이 파이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상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리터럴 상수는 3.14라고 적는 걸 리터럴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용자 정의 상수는 변수명을 마치 리터럴 상수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다 특정 값을 넣고 다양한 코드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3.14라는 값을 바꾸고 싶어요. 3.14 1592로 바꾸고 싶어요. 좀 더 파이 값을 자세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상수를 적용하면 여기 초기화할 때 이 값을 이렇게만 바꿔주면 이 이후에 파이라는 값을 이 파이라는 변수를 몇 번을 사용했든지 간에 모두 한꺼번에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의 코드, 이 다양한 코드에서 이 파이라는 값에다가 따로 다른 값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3.141592라는 값으로 동일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 이후의 코드에서 사용되는 이 파이라는 값을 좀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용자 정의 상수, 즉 사용자 정의 상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명을 지정해 줄 때는 관례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모두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사용을 하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언더바를 넣어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네임이라는 것을 뭐 사용자 정의 상수로 정의했다. 그러면 유저 언더바 네임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지금 보신 이 리터럴 상수와 사용자 정의 상수가 자바에서 보시는 상수의 전부인데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터럴 상수에도 타입이 존재한다. 정수형은 인트 타입, 그 다음에 실수형은 더블 타입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용자 정의 상수를 정의할 때는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상수는 앞으로 저희가 코드를 구현하면서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종종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용자 정의 상수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레퍼런스 변수 참조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자료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참조 자료형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할 데이터 타입인데요. 이 참조 자료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바의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세요. 물론 이후에도 저희가 객체를 생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메모리 구조는 앞으로 여러 번 나올 테니까요. 우선 이 자바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구조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메모리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스태틱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스택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힙 영역이 존재해요. 이 각각의 영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존재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택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 스태틱 영역은 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힙에는 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각각의 영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퍼런스 타입, 즉 객체라는 것을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그 객체들은 모두 이 힙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뭐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라는 형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A라는 객체에 대한 정보들은 이 힙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 힙에 들어있는 A 고객에 대한 그 객체에 대한 정보를 레퍼런스 변수로 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가 특정 메소드, 예를 들어서 메인 메소드라고 정의할게요. 메인 메소드 내에서 물론 안에 내용들은 조금 생략하고요. 메인 메소드 내에서 자, 저희가 정의한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커스터머 라는 클래스는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런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클래스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저희가 이 실제로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 COS는 new customer와 같은 형태로 인스턴스와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이 코드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생성자가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되고요. new라는 동적 할당자가 무엇인지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 COS라고 선언한 이 변수 커스터머 클래스 타입의 COS라고 선언한 이 변수가 바로 레퍼런스 변수예요. 이렇게 선언된 변수를 바로 참조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모든 참조 자료형은 4바이트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을 때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스태틱은 일단 제외하고요. 자, 스택과 힙 영역에 이 커스터머 객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커스터머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뭐 아이디, 자, 패스워드, 그다음에 주소, 이런 정보를 갖는 커스터머 객체의 인스턴스,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인스턴스 객체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인스턴스 객체가 힙에 잡히고요. 이 커스터머라는 이 A 커스터머에 대한, 이 커스터머 인스턴스 객체에 대한 참조 정보가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힙에 잡힌 A라는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COS라는 레퍼런스 변수, 참조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OS라는 이 변수는 특정 메소드 내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잡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메소드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힙에 잡히는 특정 객체, 인스턴스화된 객체에 참조 정보를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4바이트의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 레퍼런스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힙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참조 정보를 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의 내용을 저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의미 있는 값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커스터머, A라는 커스터머의 위치 정보, 즉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정보인지 판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 정보는, 이 레퍼런스 변수는 특정 객체, 인스턴스 객체의 참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데이터들을 담기 위해서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당을 받고요. 그리고 사용이 종료되고 나면 할당 해제가 돼야 돼요. 할당 해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다 사용했으니까 다른 어떤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자바에서는 이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신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이후에 저희가 이 클래스를 선언하고 인스턴스 객체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뉴라는 동적 할당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성자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언어, 뭐 예를 들어서 C++ 같은 언어는 이렇게 할당받은 데이터, 이 힙 공간에 대해서 할당 해제해 주기 위해서 delet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바에서는 그런 delete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할당을 해제하진 않아요. 할당 해제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것에 의해서 할당 해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교재를 잠깐 보시면 참조 자료형, 이 참조 자료형이 갖는 값은 특정 객체의 참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바이트 크기를 갖습니다. 인스턴스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참조 자료형이 무엇이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저희가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메소드를 넘어가기 전에 연산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바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